고객이라고 다 같은 고객인가요? 고객을 제대로 알고 관리를 해야 성공할 수 있어요. 잊지 마세요. 고객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객을 이해하고 서비스를 연구하는 박강사입니다. 박강사TV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배움과 성장을 실천합니다. 오늘은 제가 서비스 공부를 하면서 정말 도움 많이 받은 서적, 너무 중요해서 읽고 또 읽은 책, 바로 고객의 탄생이라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고객 만족도 업계 1위, 최고의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어딜 가나 다 업계 1위, 고객 만족도 최우수던데요. 이상하지 않나요? 최우수 아닌 데가 없잖아요. 우리는 3등입니다 하는 거 보셨냐고요. 이 고객 만족 점수가 진짜 고객의 만족도일까요? 점수나 순위에 집착하면서 평균의 함정 속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요? 서비스 만족도 업계 1위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에요? 지금 고객이 느끼기에 빵점이면 그냥 빵점인 것을요. 우리는 업계 1위다, 우리 상품이 최고다. 사실 이 관점 어디에 기준을 한 거죠? 이거 다 상품 관점, 기업 관점, 제공자 관점 아닌가요? 오픈런하고 고객이 줄지어 서 있는 하프, 삐까번쩍하게 차려놨지만 오픈 때 반짝하고 사라지는 곳들 엄청 많잖아요. 왜일까요? 바로 고객이 떠난 거예요. 방심하지 마세요. 누가 평가한지 모르는 내가 한 평가도 아닌 서비스 만족도 1등 했다 한들 드글드글 고객이 많은 핫플이든 언제든지 고객은 떠날 수 있어요. 아니 심지어 만족한 고객도 다른 데 가볼까 하면서 떠나는 이 판국에 아직도 제공자 중심, 상품 관점으로 서비스를 바라보는 건 고객에게 떠날 이유를 제공해 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많이들 착각하시더라고요. 내가 팔면 다 잘 팔릴 거라고요. 내가 운영하면 다 잘 될 거라고요. 아니요. 그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건 제공자가 아니에요. 고객이에요. 즉, 우리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는 고객을 위한, 고객을 향한 바로 고객 중심이어야 합니다. 좋은 서비스 예시로 현대카드 고객 상담 멘트를 보면 피해를 보상해 드리고 라는 상담 멘트를 고객 입장으로 해석해서요. 피해를 보상받으실 수 있고 라는 응대를 해요. 내사 없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도 방문 없이 처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응대 멘트를 사용하거든요. 사소한 말 한마디더라도 고객 관점으로, 고객 중심으로 한 우수 서비스 사례예요. 우리의 서비스는 제공자 관점인지 고객 관점인지 점검해 주세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고객이요. 때론 떠나는 고객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때론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서, 때론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택하는 곳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가격 어디까지 줄여야 고객들이 만족할까요? 원가만큼? 원가 이하로요? 고객은 싸면 다 좋아할까요? 이익이 없는 경영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다시요. 존재할 이유가 없겠죠. 고객을 많이 유치하고 싶으세요. 내가 하는 사업에 고객이 줄지어서 왔으면 좋겠다고요? 그렇다면 개별 고객의 가치를 파악하셔야 해요. 다시 한번요. 고객의 가치요. 가치는 지불한 비용 대비 효용을 뜻하는데요. 고객이 스스로 지불한 비용에 대해서 높은 효용을 느끼게 하였는가? 입니다.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는 싸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비싸더라도 가격은 비싸 보이지만 이용하면서 들어갈 유지, 보수, 위험, 불편 등을 서비스로 대신하는 가치를 느껴서 오히려 싸네 하는 가치를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러한 효용, 즉 가치를 느낀 고객이 많아야 우리 사업은 성공할 수 있거든요. 더 이상 할인, 낮은 가격, 노마진으로 고객들을 확보하려고 하지 마세요. 관점을 가격에서 가치로 전환을 하면 가격에 대한 고객의 민감도를 낮출 수 있고요. 소모적인 가격 경쟁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요. 고객이 체감하는 가치가 커질수록 고객과 기업이 함께 만족하게 되죠. 또 고객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을 높여주세요. 높은 서비스 품질일수록 고객의 경험을 극대화하고 고객을 참여시켜서
고객과 끊임없는 관계를 형성합니다. 이를 우리는 고객 경험이라고 하죠. 단순히 고객은 기업이 만들어 놓은 서비스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직접 참여하고 행동했을 때 보다 큰 가치를 느끼고 더불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파하면서 더 큰 가치를 창출해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요, 서비스를 이용했던 고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다른 고객의 선택을 좌우하고 이용할 고객도 가치를 극대화한 우수 사례입니다. 고객에게 특별한 경험, 잊을 수 없는 경험, 즐거운 경험, 함께하고 싶은 경험, 상품을 이용하고 서비스를 받는 전 과정에서 보다 쉽고 편리하고 도움을 받았다라고 느끼도록 하는 전 과정을 세밀하게 고객 중심으로 설계하고 고품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과 고객 관계 관리의 이해와 실행이 필요합니다. 그 스킬들은 박강사 TV에 얼마나 많다고요. 이어서 고객이라고 다 같은 고객 아니죠? 고객의 가치를 판단해서 더욱 세분화된 서비스를 마련해 주셔야 돼요. 제가 유튜브를 하니까 유튜브를 예시를 들자면 저 유튜브로 돈 많이 벌 것 같나요? 들어가는 비용과 에너지에 비하면 손해도 이런 손해가 없어요. 그런데도 왜 저는 이걸 계속하는 걸까요? 봉사정신? 서비스를 사랑하는 마음이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바로 가치가 높아서요. 제 영상을 시청하는 고객의 가치가 단순히 영상을 재생해서 얻어지는 광고 수익보다 높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사실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제 잠재 고객이에요. 보다가 이건 우리 직원들도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추천과 홍보를 해주시고 강의 섭외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은 엄청난 가치를 지닌 제 고객이십니다. 그래서 가치 판단이 중요하더라고요. 고객의 가치를 판단하실 때 마치 상품의 가치를 계산하듯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고객의 가치는 단순 수익성으로 계산해서는 안 돼요. 고객 수익성은 상품 수익성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또 방문자 수, 총 누적 이용 고객, 가입 고객 등 고객 수에만 집착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요한 건 고객이 가져다주는 수익성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한 리조트의 수익성을 분석했어요. 그 결과 리조트 내 호텔의 수익성은 높은 반면에 테마파크의 수익성은 저조했죠. 이때 추가 예산 투자는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요? 여기서 상품 수익성으로 단순 계산을 한다면 호텔의 수익성이 높으니 더 많은 수익을 위해서 호텔에 집중 투자하는 것입니다. 상품 수익성으로 계산을 한다면 상품이 개발되고 출시되면서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상품들은 제거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에 집중하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호텔에 더 큰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리조트 수익성은 더욱 감소했습니다. 왜일까요? 고객들은 리조트를 방문한 이유가 테마파크였고 테마파크를 이용하려고 그 호텔에 묵은 것인데 테마파크가 열악해지니 방문객이 줄고 더불어 객실도 텅텅 비게 된 것이죠. 다시 예시를 들어볼게요. 한 슈퍼마켓에서 우유를 팔아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즉 수익성이 낮은 거죠. 그래서 우유 판매를 중단하고 수익성이 높은 상품들만 배치를 했습니다. 그 슈퍼마켓에 이것저것 사던 고객이 마침 우유가 필요한데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 고객은 그냥 우유도 있는 마켓을 찾아가겠죠. 상품당 수익성이 아니라 방문 고객당 수익성이 중요해요. 비록 수익성이 낮은 상품이더라도 수익성이 높은 고객을 유치하는 데 필요하다면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수익성 관리도 얼마나 이윤이 높은가, 얼마나 많이 남는 장사였나 같은 상품 중심, 제공자 중심, 기업 중심이 아니라 고객을 초점으로 한 고객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객을 초점으로 바꾸랬더니 그럼 돈 되는 고객을 집중 관리하면 되는 건가요? 하시는데 요즘 이윤을 전혀 남기지 않고 무료로 심지어 돈을 줘가면서 인플루언서나 파워블로거 등에게 무상유상 협찬을 하는 일들이 흔하죠. 당장의 수익성이 낮더라도 상징성이나 인지도가 높은 고객들은 사회적 파급 효과가 커서 가치가 있는 고객이에요. 고객의 가치를 판단하실 땐 미래 가치까지 고려하셔야 해요. 지금 당장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지만 미래 장기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고객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은행들 초등학생 같이 알파 세대 잡으려고 비용을 들여서 가계부, 금융게임 어플 같은 거 개발해가지고 무료로 사용하게 하잖아요. 왜요? 이들이
잠재 고객이거든요. 자연스럽게 그 은행에 있는 서비스에 노출이 되고 사용하면서 나중에 그 어린아이들이 커서 실 경제 능력이 생겼을 때 그 은행을 이용할 확률이 높잖아요. 지속적인 관계 관리로 가치를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고 구매자로서 고객의 가치는 미미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고객 관계를 맺는다면 그 고객이 핵심 고객으로 진화하면서 그 가치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레고나 애플 같은 경우에는 고객을 단순히 판매의 대상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고객과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고객을 직접 상품 개발, 홍보 과정 등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시켜서 가치를 극대화하잖아요. 이런 경험을 한 고객은 그 브랜드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 높아지면서 충성 고객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고객이 상품을 소비할 때 가치를 창출하게 되는 것이죠. 잊지 마세요. 기업은 가치를 제안할 뿐이고 실제로 가치가 실현되는 것은 고객이 결국 선택했을 때라는 것을요. 우리가 점검해야 할 5가지 사항을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고객을 위한 것이 맞습니까? 서비스 편의, 효용, 혜택을 고객 관점으로 제공을 하였나요? 고객이 스스로 지불한 비용에 대해서 높은 효용을 느끼는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셨습니까? 고객의 가치를 세세하게 구분해서 혜택을 마련하고 잠재된 미래 가치까지 파악해서 서비스를 개발하셨나요? 상품 개발, 판매, 홍보 등 고객을 참여시켜서 고객 경험을 높이고 고객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나요? 성공적인 비즈니스의 핵심은 고객 그리고 가치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진정한 가치에 주목하고 고객을 향한, 고객을 위한 고객 중심 서비스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하는 박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해요 여러분. 성공과 성공을 함께하는 박강사가 있어요. 안녕.